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ITQ 엑셀 모의고사 10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은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이고요. 그 다음 제1작업에서 조건 보세요.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이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무슨 폰트인가 확인해야 되죠. 저희 지금 도둠 11포인트 되어 있어요. 파일 메뉴에서 옵션에서 이거 다른 거면은 만약에 다른 글꼴이다 하면 설정해 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저희는 도둠 11포인트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다음 작업 진행할게요. 쉬트 2에서 쉬프트 누르고 쉬트 3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모두 다 선택됐죠. 그러면 이제 컨트롤 A나 클릭을 하신 다음에 모두 셀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에 맞춤해서 가운데 정렬해 주세요. 이제 A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먼저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 너비를 선택을 하셔서 1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크기가 작아졌죠. 시트 1, 2, 3 모두 작아졌어요.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시트 그룹 해제를 눌러 주시고요. 자, 다른 부분 작아진 거 확인되죠. 시트 1 우선 더블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제1 작업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시트 2 이름도 더블 클릭해서 제2 작업이라고 해주시고 시트 3도 마찬가지죠. 제3 작업이라고 수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파일 우선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위에 디스크 버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S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문서에 ITQ라는 폴더 찾아가셔야 돼요. 그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에 파일 저장 폴더랑 그 규칙 있죠? 그거 보고 하시면 되거든요. 자신의 수험 번호와 하이픈 자신의 이름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셔야 돼요. 이제 제1작업 시트에서 B4셀에 커서를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 보시면은 사원 코드부터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J14까지 모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을 이제 끝내시면 모두 가운데 정렬이 기본 정렬 상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지시 보시면 정렬에서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급 이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수당에 대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오른쪽 정렬로 바꿔주셔야 되죠. 그리고 콤마까지 입력하는 거 귀찮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입력하면 자동 콤마로 나오게 하려면 통화 아니면은 또는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에 보시면 회계라는 거 기호는 없게 그렇게 하시면은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오른쪽 정렬로 보여지면서 이렇게 나타나죠. 정렬은 오른쪽 정렬 이거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여 비율의 내용들은 모두 백분율이라고 되어 있죠. 백분율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 미리 백분율이라고 설정을 먼저 하고 작성을 하시면 그냥 지금 9% 같은 경우에도 제가 9라고만 입력을 해도 자동으로 9%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제 셀 병합할 부분 확인을 할게요. B13셀에서부터 D13셀까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그리고 컨트롤 눌러서 B14에서 D14 그리고 F13에서 14 그리고 G13에서 I13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리고 홈 탭에서 여기서 병합 및 가운데 정렬이 되도록 클릭을 해주면 각각 가운데 정렬이 되죠. 그러면 이제 테두리 지정을 할게요. 사원 코드가 있는 B4에서 J4까지 드래그 해주세요. 그리고 B5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고 쭉 드래그해서 J12까지 해주세요. 다시 이제 B13에서부터 J14까지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해주시면 3개 단위로 지금 블록 설정됐죠? 그러면 홈 탭 글꼴에서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F13, 14 셀에 가져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1 눌러주시고 테두리에서 일반 선으로 대각선으로 그려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죠. 이제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 똑같이 또 드래그 해주세요. 그리고 사원명 쪽에 컨트롤 눌러서 클릭 수당 단위원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는 주황색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테마색을 주황색으로 지정해 주세요. 그 다음 이제 제목에 대한 거 조건을 따라서 하는데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만들면 돼요. 삽입 탭으로 가주시고요. 도형으로 가서 우선 지정을 하는데요. 여기 너비가 좀 너무 좁죠? 살짝만 키워줄게요. 1, 2, 3 이렇게 행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좀 조절을 해서 키워주세요. 그 다음에 도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보여지는 크기만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글자 텍스트 편집해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글자에 대한 거 홈 탭 눌러주시고 도둠 글꼴로 바꿔야 되죠. 자, 도둠이라는 걸로 선택 직접 입력하면 나오죠. 도둠 선택해 주시고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검정색 상 그리고 글자 굵게 지정되어 있죠. 채우기 색상은 노랑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홈 탭에서 역시 맞춤해서 가운데 정렬 2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림자 지정되어 있죠. 여기에서 그리기 도구 서식 가신 다음에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바깥쪽에 대한 거죠. 오른쪽 오프셋 클릭을 이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 지시 보시면은 결제란을 그림 복사 기능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죠. 만든 원본도 삭제하라는 설명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L17에 커서를 놔두시고 여기에서 내용 입력을 할게요. 각 셀마다 결제부터 부장까지 입력하셨죠? 그러면 결제 밑에 셀에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L18에 해당되는 곳이죠? 자, 드래그를 해서 좀만 키워주세요. 그 다음에 L17에서 L18까지 블록 설정해 주시고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이제 맞춤 탭 눌러주신 다음에 셀 병합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텍스트 그 다음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마우스로 결제에서부터 부장 아래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시고 홈 탭에서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이렇게 지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원본이거든요. 이거를 복사를 할 건데 그림으로 복사할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C가 아니고요. 그림으로 복사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H 쪽에서 컨트롤 V 눌러주시고요. 해당된 거 크기와 위치를 여러분이 조절을 해주세요. 이제 지시대로 원본 삭제해야 되죠. 자, 17, 18행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해버려서 원본 없애줘 버리세요. 이제 유효성 검사할 건데요. H14셀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데이터 도구 그룹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한 대상을 목록 지정해 주시고요. 원본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원명에 해당되는 C5에서부터 여기 커서 깜빡이게 놓고 해야지 여기 나타나겠죠. C5에서부터 C12까지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고 셀렉트 상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죠. 다음으로 D5에서 D12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뒤에다 부라는 글자를 자동으로 나타나게 할 거예요. 입력은 저희 영업 기획 이렇게만 입력을 했죠. 컨트롤 1키를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 탭 가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저희 지금 한글이죠. 숫자가 아니고. 그래서 지표주는 안 되고요. at이라는 거 찾아보세요. 없으면 그냥 이거 지우고 at 써주시면 되겠죠. 자, at 하시고 뒤에다가 큰 따옴표에서 부 써주시고 큰 따옴표 닫아주세요. 그럼 영업 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나머지도 모두 이렇게 부가 나타나게 그 셀 서식을 변경을 했어요. 이제 F5에서부터 F12까지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본급이라는 이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일 아래 이름 정의 그 다음 기본급이라고만 놔두고 확인을 해주시면 기본급이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이제 표 안에 번호로 되어 있는 부분 함수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야 되죠. 총 급여 단위 여기 I5에서부터 I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수식 입력줄에 가져다 놓고 equal 써주시고 그 다음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라운드 함수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조건 확인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 보시면
모두 다 이렇게 값이 나오죠. 이거 오른쪽 정렬해야 되겠죠? 오른쪽 정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자리 단위의 콤마 나오면 보기 좀 편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너비가 좀 좁다 하면 조금 더 이렇게 키워주시고요. 이제 입사 연도 J5에서부터 J12까지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사원 코드 가지고 입사 연도를 이제 찾아내는 건데요. 사용은 함수를 미드 함수라는 거 사용을 해서 하는데 네 번째 글자부터 네 번째 글자를 추출해서 몇 년인지를 그렇게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퀄 해주신 다음에 미드 함수로 이렇게 해서 써주세요. B5에 관련된 거 네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한 다음에 찾아내면 그거를 뒤에 년 이렇게 입력을 해라 해서 컨트롤 엔터 눌러주시면 2012 여기 네 번째부터 보면 2012죠. 뒤에는 2010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0까지 나타나게 돼요. 이제 3번 보시면 213에 해당되는 셀이죠.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퀄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대한 거 지금 오른쪽 정렬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세 자리 콤마 이렇게 나타나면 보기 좀 편하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24에 해당되는 곳 셀 선택을 해주시고요. 사원의 평균 상여 비율은 SUMIF와 COUNTIF라는 거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수식 입력줄에 이퀄 해주시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 엔터키 누르면 0.066 이렇게 나오는데요. 백분율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상여 비율 소수점 안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소수점 없이 이렇게 작성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이제 J13에 해당되는 셀 가져다 놓으시고요. 최고 기본급을 계산을 할 거예요. 정의된 이름 기본급 이용해서 맥스 함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퀄 써주시고 맥스 기본급 해주시면 이 중에서 제일 높은 그 기본급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자, 이것도 역시 오른쪽 해주시고 여기 쉼표를 지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보기 좀 편하게 되겠죠. 이번엔 J14셀 선택해 주고요. 수당이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퀄 써주시고 vlookup 함수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제 홈 탭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또 오른쪽 정렬해 주시고 그 다음 쉼표 스타일 회계 단위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신 거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장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꿨을 때 이렇게 바뀌어서 보이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조건부 서식 할 건데요. 7번에 나와 있죠. 수식을 이용해서 기본급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행 전체를 글꼴 파란색으로 나타내라 되어 있어요. B5셀에서부터 J12셀까지 블록 설정해 주시고요. 홈 탭에서 여기서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있죠. 여기에서 새 규칙이라는 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대화상자에서 수식을 이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있죠. 여기에다가 이퀄 먼저 써주시고요. 100만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 지금 각 $F5, F5셀 여기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F는 바뀌지 않고 5, 6, 7, 8 이렇게 가면서 100만 이하인 경우에 서식을 여기선 색깔 파란색으로 지정하면 되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하는 건데 확인 눌러주시면 100만원 이하인 이 두 개만 이렇게 이 줄이 파란색으로 보여지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죠. 이제 다음으로 제2작업 필터 및 서식을 할 거예요. 제1작업으로 먼저 여기에서 시트 B4에서 H12까지를 영역 복사해야 되겠죠. 컨트롤 C 해주시고요. 제2작업에서 B2셀에 가져가서 여기서 B2셀에서 붙여넣기를 해주셔야죠. 너비가 좁아서 이렇게 보이는 곳이 많죠. 그래서 홈 탭에서 붙여넣기, 제일 밑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 다음 열너비 확인하면은 이렇게 조절이 되죠. 이 높이는 여러분이 알아서 그냥 조절 필요하다 싶으면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작업 할게요. 조건에 보면 고급 필터 다음에 표 서식 지정이 있죠. 조건 보면 직위가 사원인 경우 그러니까 직위 먼저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급이 100만원 이상인 자료 데이터만이니까 기본급까지 이렇게 선택해 줘야 되겠죠.
컨트롤 C 복사해서 조건 위치는 B13부터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직위가 4원인 경우죠. 그러니까 4원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면서라고 하니까 그리고죠. 바로 옆칸 기본급 써있는 아래쪽 C14에서 바로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상인 경우니까 크거나 같다죠. 그리고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엔터 하면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럼 조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B2에서부터 H10까지 표를 모두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탭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정렬 및 필터에서 저희 고급 필터죠. 고급 클릭해 주시고 다른 장소에 나오게 할 거예요. 선택해 주신 다음에 조건 범위는 방금 만든 B13에서 C14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복사 위치는 자,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B18이라는 거 선택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죠. 마우스로 새로 만들어진 표 모두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홈 탭으로 가주시고요. 표 서식 보니까 채우기 없음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채우기 없음 해주시고 이제 표 스타일은 밝게 13이라는 거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표 서식 눌러주시고요. 표 스타일은 밝게 13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죠. 이제 정렬 및 부분합 할 거예요. 제1작업 가주시고요. 여기에서 B4에서 H12까지 선택하는 건 똑같죠. 컨트롤 C 복사해 주시고 제3작업 가셔서 여기에서 B2 셀에서 붙여넣기 하는 거 똑같죠. 다시 클립보드 붙여넣기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 너비 하는 것도 똑같아요. 너비 조절, 높이 조절 여러분이 필요하면 하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합부터 해야 되겠죠. 부분합에서 보시면 저희 직위라는 부분 여기를 새로 이제 만들게 되어 있죠. 모양 보시면은 정렬 상태 보면은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직위 선택되어 있는 이 두 셀, 이 셀에다 가져다 놓으시고 데이터 탭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렬 및 필터에서 밑에 히읗 기억 써 있는 곳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내림차순 정렬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제 표 안에 B2에서 H10 현재 어디든 상관없어요. 셀 포인트 아무데나 놔두시면 되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작업을 할게요. 데이터 탭 오른쪽 끝에 보면 윤곽선 있죠. 부분합이라는 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부분합이라는 대화상자 나타났죠. 저희 직위라는 걸로 작업을 했으니까 직위 선택해 주시고 사용할 함수 제일 처음 거 보면 사원명의 개수라고 되어 있죠. 개수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부분합 계산 항목 수당이 아니죠. 저희 사원명의 개수죠. 사원명 체크.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이거 덮어 써야 되죠.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돼야 되죠. 부분합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수당의 평균이죠. 그래서 평균이라고 바꿔주시고 사원명 체크 없애주시고 수당이라는 걸로 제일 아래 거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기존 거에 덮었으면 안 되죠. 추가돼야 되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체크 없애주세요.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평균과 개수 모두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제 왼쪽에 나타난 윤곽선 지워야 되죠. 자, 윤곽선에서 그룹 해제 눌러주시고 윤곽선 지우기를 하세요. 그러면 방금 있던 게 없어졌죠. 이제 너비 조절이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이 적당히 조절을 해주세요. 그럼 다음 문제에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는 제4작업 그래프죠. 자, 제4작업 그래프는 보시면요. 제1작업 데이터를 갖고서 작성을 해야 돼요. 묶은 세로막대형인데요. 데이터 범위 지금 잘 보세요. 장순정부터 김동수까지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저희 이거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범례도 보세요. 수당과 기본급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사업명에서 우선 장순정 있고요. 김태경까지 선택돼 있죠. 정준호까지 선택되고 김동수는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C4에서 C7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킬 눌러주시고요. 수당 있죠. 기본급 있죠. 그러니까 우선 기본급부터 이만큼 정준호까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수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김동수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다시 클릭해 주시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기본급과 수당도 선택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삽입 눌러주신 다음에 세로막대형 클릭을 해주시고요. 저희 묶은 세로막대형을 2차원 세로막대형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타났는데 차트 이동시켜야 되죠. 현재 워크시트가 아닌 새 시트 제4 작업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이동해야 돼요. 확인 눌러주시면요. 제4 작업 시트 만들어졌죠. 마우스로 시트명 잡고 쭉 드래그해서 제3 작업 뒤쪽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이제 조건 3의 위치 보시면요. 저희 작업 끝냈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차트 디자인 도구 바꿔야 되잖아요. 차트 선택하면 바로 디자인 탭 나와 있죠. 차트 레이아웃은 3번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차트 스타일은 저희는 7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스타일 7을 선택을 해주시면 모양이 이렇게 살짝 바뀌었을 거예요. 이제 영역 서식 바꿀 건데요. 차트 영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도둠이란 글꼴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차트 영역 서식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 질감을 선택을 해야죠. 지시되어 있는 게 파랑 박엽지죠. 클릭, 그 다음 닫기 해주세요. 이제 마우스 흰색 부분 가져가면 그림 영역이라고 나오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 영역 서식 주시고요. 저희 색상은 단색 흰색으로 되어 있죠. 흰색 선택하고 닫기 해주세요. 이제 차트 제목 클릭해 주시고요. 써있는 글자 지워버리고 새로운 글자로 영업부의 기본급 및 수당이라고 써주시고요. 이제 선택 그냥 클릭해 주시면 제목 상자 이렇게 선택되어 있죠. 이제 홈 탭 가셔서요. 글꼴은 지금 지시가 도둠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굵게 지정되어 있죠.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지정되어 있죠. 글자색 따로 지시 안 되어 있죠. 채우기는 흰색 지정되어 있죠. 자, 흰색으로 해주시고 테두리라고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서식 눌러주시고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은 자동 또는 지정하고 싶은 색깔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테두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다음 제목 서식까지 했죠. 그 밑에 보시면 7번에 서식 있거든요. 기본급 단위 1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 바꾸라고 되어 있죠. 자, 기본급 선택을 해주시면 기본급만 다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디자인 탭 눌러주세요. 제일 왼쪽에 종류 그룹에서 차트 종류 변경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꺾은 선형 표시기 있는 걸로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선택이 안 돼 있는데 바로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상자 나타났죠. 보조축으로 활용을 할 거예요. 닫기 눌러주시면 모양이 좀 모두 다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레이블을 바꿀 건데요. 김동수의 기본급에 관련된 거, 지금 여기는 수당이죠. 여기 위쪽에 한 번만 클릭하면 이것만 선택되어 있죠. 자, 기본급에 관련된 것만 계열값을 표시를 할 거예요.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서 여기서 가운데 레이블이라는 거 있죠.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을 해주시고 위쪽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위쪽에 이렇게 값이 나타나죠. 그 다음 지시 보시면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림 영역에 나타난 이 가로선 파선으로 바꿀 건데요. 이 상태에서 여기 레이아웃의 축 그룹의 눈금선, 기본 가로 눈금선, 여기서 제일 밑에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 스타일의 대시 종류를 파선을 선택, 닫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모양이 바뀐 거 보여지게 돼요. 다음으로 여기 지금 5만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나 이 단위가 다른 경우에는요. 이걸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축서식을 실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주 단위에서 고정으로 해서 이거를 5만으로 고정하도록 이렇게 해줘 버리면 돼요. 닫기를 하시면 이 크기를 조절해도 이 단위가 절대 변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시 보시면은 범례를 바꾸라고 되어 있죠. 제일 밑에 있는 거 저희 지금 두 줄씩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한 줄로 보여지도록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차트 도구에서 레이아웃 지금 선택되어 있죠. 디자인 탭 바꿔주시고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데이터 있죠. 데이터 선택 눌러주세요. 그리고 법리 항목에서 기본급부터 바꿀게요. 편집 눌러주시고요.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뀐 거 확인되죠. 수당도 마찬가지로 선택한 후에 편집 눌러주세요. 그대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법례 모드 바뀌었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그림 영역 안에 이 빈 공간에 구름 모양 설명선 입력해야 되죠. 자, 선택해 주시고 삽입, 그 다음에 도형 가서 제일 밑에 구름 모양 설명선 있죠?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적당히 키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우스로 노란 걸 잡아서 움직이면은 이렇게 위치 조절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텍스트 편집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두 줄로 입력해야 되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돼야 되네요. 그러면 홈 탭 가서 가운데로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요. 글자에 대한 거 지정은 따로 지정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글자 자동. 그리고 배경색도 지정 안 돼 있으니까 배경색도 자동. 테두리 그냥 되어 있으니까 그건 따로 손댈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 크기와 위치 정도만 여러분이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할 거 없죠? 출력 형태 보고 잘못된 거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나머지 기존에 했던 작업 1, 2, 3도 다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최종 저장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죠.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어요.